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용인 수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120세대로 되어 있고요. 맞춤 설계가 가능한 집입니다. 외관 설명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이렇게 작은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나무를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보일러실 같은 작은 창고가 있으니까요. 이쪽도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담 같은 느낌은 포천석을 이용해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느낌을 줬습니다. 주차장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곳이 이 집의 주차장입니다. 지금 차량이 한 대 서 있는데요. 안쪽에 대고 앞쪽에 대면은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하세요. 상황에 따라 이쪽에 셔터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 이제 시공이 되면은 천장도 살짝 막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시고 앞쪽에 정원을 또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집은 분양이 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건축주가 따로 있죠. 이분은 캠핑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분양을 받고 캠핑 텐트를 크게 미리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반대편을 찍어주시면 캠핑용품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선반도 잘 짜여져 있어요. 담을 약간 녹슨 철 느낌으로 시공을 해놨는데요.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는 거죠. 되게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좀 녹슨 게 시간이 지나면 더 예뻐져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현재 울타리 펜스 같은 건 안 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치워질 거예요. 이 텐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원이 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곳은 대지가 약 100평이 넘어요. 10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전용 대지도 80평 이상이기 때문에 작은 평수의 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데크들이 많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석재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1.5m로 해서 총 15m까지 기본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방부목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석재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현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발장은 총 3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나 이런 것도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맞춤으로 설계한 집이라서 신발장을 더 크게 원하시면은 들어오는 입구부터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3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으세요. 거기 맞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문도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이곳은 총 120세대가 맞춤으로 집을 지어지는 곳인데요. 땅이 계약이 되고 그분이랑 설계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샘플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분양이 됐던 집을 샘플로 보여드리기만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집을 지은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댓글도 달아주시는데요. 이분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신 거니까 너무 나쁜 댓글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거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거실 주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 들어오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분이 좋아하는 색깔은 블루 톤인 것 같아요. 벽도 블루톤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굉장히 화려한 블루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또 화이트로 꾸몄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블루가 굉장히 강렬하게 어울리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은은한 블루가 아니라 강한 느낌의 블루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강마루라고 해요. 근데 수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이곳에서 시공을 한 건 아니고요. 이 건축주님이 따로 자재를 구입해서 시공을 의뢰를 한 거래요. 그래서 수입된 블루톤의 강마루로 이렇게 벽을 시공을 했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결도 되게 섬세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같은 경우는 맞춤으로 된 싱크대래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을 수입해 온 거고 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명한 분이 맞춤으로 해주셨는데 여기와 3층에 올라가면 작은 싱크가 또 있는데요. 포함해서 한 2,500 정도 돈을 들 정도로 주방에는 특별하게 포인트를 줬다고 해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많이
광고하는 거죠. 비스포크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이것도 역시 맞춤으로 해서 3개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돼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쪽도 열 수 있고 이쪽도 열 수 있어서 충분하게 수납은 아래쪽에서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전기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인덕션으로 3구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드도 굉장히 넓고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븐도 되어 있어요. 이런 가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싱크볼도 제가 처음 보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봤더니 네덜란드산이더라고요. 그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고 수전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픽스 창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 창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점도 참고해서 밖이 일단 잘 보이니까 개방감이 되게 좋은 집으로 평가가 되고요. 근데 여기는 이분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좋은 싱크대를 가져와서 시공을 했잖아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시면 한샘의 유로 8000 시리즈가 있어요. 한샘에서는 제일 고가 라인이 키친바우고요. 그 밑에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제품도 시공된 게 있어서 한번 살짝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뻐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괜찮은 주방 용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참고로 여기는 LDK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LDK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주방과 거실과 식당, 다이닝룸 이 3개가 합쳐진 구조로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이쪽 벽이 이제 TV를 설치를 하고요. 미리 이제 진도 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식탁은 이쪽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소파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편하게 구조는 변경해 쓸 수도 있어요. 이쪽에 식탁 놓고 소파를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바닥은 폴리신 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창문이 많아서 개방감이 좋아요. 여기 보시면 기역자 전체 벽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도어가 설치가 된 거라서 굉장히 밀폐감이 좋게 되어 있고요. 이곳을 시공한 회사가 특허낸 구조인데요. 포텍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철골로 해서 기본 프레임을 짜요. 마치 중목고주가 지구 짓듯이 철골로 프레임을 짜고 단열재로 시공을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철골로 시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굉장히 크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 특성상. 그리고 이렇게 철골로 지어진 집은 이곳이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시공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조명 같은 경우는 바리솔이 설치가 됐는데요. 되게 은은해요. 눈이 필요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아주 은은한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면적이 18평 정도 돼요. 그리고 2층이 18평, 3층이 13평으로 해서 총 50평 정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층에 방을 빼고 주방 거실을 더 키워도 좋겠지만 또 이 건축주님 같은 경우는 1층에도 방을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방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큰 방은 아니지만 이 길이가 되게 넓어서 침대를 놓고 사용하시기 좋게 되어 있어요. 책상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인데요. 안쪽에 보시면 또 북박이장이 되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문고리가 손잡이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신발장도 아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깊은 3칸짜리 북박이장이 이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창문이 조금 재밌어요. 보시면 보통 창문을 위쪽으로 많이 시공을 하잖아요. 중앙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개폐가 가능하고 이쪽은 지금 픽스텐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철골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창으로 되어 있어요. 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열면 이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한쪽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한쪽은 지금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발코니가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시고 안쪽에 보시면 변기가 이렇게 있어서요. 이쪽은 이제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샤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건축주님은 디자인을 되게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도 되게 예쁘게 설치를 했어요. 저도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저도 이렇게 이쁜 스위치 쓰고 싶더라고요. 그거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계단폭은 한 87cm니까 적당한 정도 수준의 계단폭입니다.
2층에 올라오면 또 미니 거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법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제대로 자리가 잡혀 있어요. 소파도 놓을 수 있고 TV도 설치할 수 있어요. 물론 바꿔도 될 정도로 양쪽에 안테나는 뽑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뷰도 이렇게 산이 보이기 때문에 예쁜 뷰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정원까지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실 양옆으로 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 방이 중간 방이다 작은 방이다 안방이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냥 방이 방삼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 안에 이제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느낌에는 여기가 안방 같기는 해요. 이렇게 들어오면 제법 사이즈가 넓게 나왔습니다. 창문이 일단 기역자로 있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화장대 정도 놓고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창문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에 대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패시브 하우스예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지어진 집이니까 비교적 다른 곳들보다 에너지 효율과 단열이 잘 된 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시스템장을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장을 설치하신 것 같으세요. 여기는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해서 문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도 반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차도 있으니까 습식과 건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청소도 되게 잘 하시려고 이렇게 청소용 스프레이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뒤쪽을 욕실과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다른 방이 있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되게 넓어요. 이 길이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쓰셔도 좋고요. 뭐 누가 쓰더라도 넉넉한 방이라서 가구 배치는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층이 18평이고 2층이 방 2개와 거실이 면적이 18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공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은 작은 창고 공간이에요. 조금씩 자투리 공간에 이런 창고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시공되었고요. 이렇게 메인 이 타일 아트월은 굉장히 지금 봐도 이쁘네요. 3층에 올라왔는데 3층도 방과 또 거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1층부터 해서 총 3개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방 같은 경우는 1층에 있었고 2층에 2개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총 4개의 방이 되어 있으니까 방도 많고 거실도 많은 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라면 여기를 안방으로 쓸 것 같아요. 1, 2층보다도 사생활 보호도 좀 더 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누워서 봤을 때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여기서 저는 안방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장이 잘 짜여져 있죠. 그 드레스룸 폭이 아까 2층에 있는 그 안방 같은 공간보다는 조금 더 폭이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더 수납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층마다 욕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욕실 한번 봐주시면요. 샤워부스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세면대가 되게 예쁜 걸로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 집의 포인트는 3층인 것 같긴 한데요. 보시면 여기가 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실 같은 공간일 수도 있고 멀티룸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명이 되게 특이한데 이거는 개인이 바꾸신 거래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여기도 1층에서 사용했던 그 싱크대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세라믹 판넬도 그렇고요.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이쪽에 테라스가 있으니까 테라스와 연결되는 공간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이렇게 각 층마다 거실을 만든 게 굉장히 가족끼리 이렇게 좀 화합이 좋고 그 다음에 집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을 많이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넓은 공간들을 많이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원에 비해서 테라스는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되게 촘촘한 철제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많이 돼서요, 안 된 땅들도 있지만 이렇게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시면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도 좋고, 제가 이제 비염이 심한데 오늘 그래도 코도 좀 뚫려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은 수지구잖아요.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숲이 있지만 앞쪽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로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좋은 인프라와 도시 환경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뒤쪽은 이렇게 숲세권 되어 있으니까 단독주택 부지로는 제일 좋은 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총 120세대 정도로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은 맞춤형으로 지어지는데요, 땅값부터 설명드리면 460에서 480 정도 된다고 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5천에서 한 5억대까지 돼서 평수는 70평에서 140평까지 구성이 되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평당 600만 원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보통 다른 곳들 가보면요, 땅이 300만 원이요 이렇게 하지만 도시가스 인입비용 들어가고 개발 분담금도 내고 예를 들어서 설계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요 집 같은 경우는 7억 중후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LPG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이미 계약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은 거니까 집에 대한 비판보다는 저에 대한 비판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